뉴스 가라사대 시작하겠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김영범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회장 모시고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의 문제점 지적을 해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한번 좀 더 좀 보실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진짜 좀 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오늘 속속들이 아주 그냥 시루하게 하나도 안 거치고 그냥 싹 벗겨버리도록 오늘 해보려고 모셨습니다. 다시. 예. 네, 모셨는데 우리 시청자 지금 연락 오신 게 있어요. 저희 썸네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썸네일에 그 공인중개 우리 정치사 분들께서 뿔난 거는 맞는데 이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그러시네. 제가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랬더니 공인중개사무소지 업소라는 표현은 이게 맞습니다. 법정단체는 아닌가 봐요. 그죠? 중개 용어에 용어에 없으면 7080도 아니고 그러네. 저희는 중개 사무소가 맞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네. 이런 실수를 저희가 저질렀군요.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미리 제작이 돼 있는 상태라 현재 바꾸지를 못했는데 이걸 감안하고 좀 봐주십시오. 이게 뿔난 거는 지금 상황을 그대로 그렸기 때문에 너무 잘했다는 거고요. 네, 정말 글씨울에 뿔이 튀어 올라왔어. 근데 공인중개사무소다. 네, 자, 맞습니다. 정정을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김영범이라고 하는 분 정말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산 거야 이분이? 자, 저희가 좀 조사해봤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양력 간단히 올려주시죠. 올해 58이시네요. 그리고 충남 태안 분이시고요. 출생 고향은 거기시고요. 또 공부한 데를 보니까 경기도에 사셨어요. 부천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저건 본교 얘기하시나 봐요. 네, 한국예고대학교 이문동에 본교. 있습니다. 네, 이문동 본교에서 아랍어학과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이제 인천에서 그 중개사무소를 갖고 있었다 보니까 시하고도 많은 그 일을 이렇게 하셨네요. 시 지역상권위원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시민 생활안전인가요? 민생안전. 민생안전이군요. 네. 제가 띄어쓰기를 저렇게 못 읽네 제가. 네. 인천시 민생안전 특별위원회 의원을 지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을 사실 이렇게 많이 받으셨던데 제가 좀 특이해서 가져왔는데 한방에 다운로드 특별 이벤트 표창장 네. 이걸 엄청 그냥 앞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이 있는 거죠, 저게. 저게 네. 지난 상반기에 예. 2달간 중개보수에 대해 이제 한방 앱을 추천인 이벤트를 했는데요. 예. 그 11만 회원 중에 제가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11만 회원 중 1등. 네네네. 그러니까 뭐보다도 자랑스럽다. 그 얘기죠. 네네. 야, 남들은 뭐 시장, 뭐 이런 교육감, 국회의원 이런 걸 앞세우는데 김용범 전 회장께서는 한방앱 다운로드. 네네. 이걸 최고로 친다는 얘기. 그럼요. 중개사는 한 방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인천광역시장도 감사패를 드리고 시 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한 그런 감사패도 있고요. 뭐 국회의원은 여야를 넘나들고 표창장을 받은 이력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영범 후보의 간단한 양력이었고요. 저희가 먼저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회장 선거를 지금 새로운 회장을 뽑기 위해서 선거를 하고 있는데 왜 나오셨어요?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중개 현장에서 네. 협회 집행부가 과연 존재를 하고 있는가라는 음, 생각부터 네. 저희 출발은 시작되었습니다. 네. 일례로 우리의 전유물이었던 권리금 계약서 작성조차 할 수 없게 만든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네. 13대 집행부는 과연 회원을 위한 집행부가 맞는지 의심이 갔습니다. 네. 몇 개월 전 천안의 모처에서 있었던 전국 시도회장 회의에서 권리금 계약에 대한 협회의 지침을 요구하자 협회가 나서서 네. 지침을 주게 되면 행정사협회의 소송에 힘할 수도 있으니 시도회 자체적으로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라는 무책임한 말을 듣고서 네. 과연 이들이 집행부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또한 법정단체 비용으로 25억 플러스 알파를 드리고도 예. 결과물이 없었고 결과물 없는 건 고사하고 예. 회원들한테 계속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희망 고문만 해왔습니다. 네. 또한 세종의 정책연구원을 이전해서 매년 10억 원 이상 회원들의 고혈을 낭비하였으며 네. 또한 3년 연속 재정 적자를 30억 이상 기록한 집행부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35. 네. 그리고 사소한 실수까지 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처를 전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왔으며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나 사과 없이 변명이나 핑계는만 되는 이종혁 후보를 보면서 큰 실망을 하게 되어 네.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야, 이게 지금 출마 배경 속에 저희가
그 듣기에도 충격적인 얘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법정단체를 되면은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협회라는 것이 법정단체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예. 원래는 법정단체는 돼 있습니다. 네, 돼 그런데 이제 있습니다. 법정단체를 지금 하는 거 원래 법정단체 속에는 네, 지도단속권과 의무가입제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이종코에서는 음. 지도단속과 의무가입을 뺀 그냥 한국에 그냥 껍데기네. 껍데기인 단일 법정단체를 둔다는 것을 넣자는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나마 껍데기인 법정단체를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건지 모르겠으나 25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법정단체에 25억 이상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네. 근데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없죠. 이야, 자, 이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재정 적자가 30억이에요. 네네네. 아, 협회가 30억씩이나 적자 상태입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협회가 지금 13대니까 네네. 39년 정도 됐는데 예. 22년, 23년, 24년 연속으로 이렇게 적자를 내보긴 처음입니다. 사실. 자, 이 부분은요, 지금 현 회장께서, 아, 나도 할 얘기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반론 제기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분히 상응하는 시간 드리겠고요. 반론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만약 틀렸다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배경 때문에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됐군요. 근데 제가 이제 공약지 또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보세요. 진짜가 나타났다 그리고 고교 얄게 나왔을 때의 그 부드러운 인상이 탁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본인 사진이고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직거래 플랫폼.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중개사무소가 거의 빈사 상태인 거죠. 이 직거래 플랫폼도 영향이 큰 거 아닙니까? 빈사 상태로는 좀 과장된 것 같아요. 과장이고요. 예, 조금 타격을 좀 짚고 있는데 예. 앞으로 큰 우리한테 타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이거 못 막는 거예요. 참 사실 이걸 막기는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조직으로서 막기는 어렵겠지만 네. 우리 조직이 11만 조직이거든요. 네. 거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입법기관을 좀 설득하고 우리 업계 현상을 잘 전달해서 네. 직거래로 인한 중개사들도 큰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서 네. 직거래 문제점을 해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또한 직거래 피해로 인한 피해 사례를 즉시 알려주고 회원님들의 수준을 최대한 업그레이드 좀 시키면서 대국민 중개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우리 각 시도회별 직거래 피해 대응팀을 설치 운영해서 회원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당근이라고 하는 직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근에 대해서 비방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가를 좀 요청을 드렸어요. 어떤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오셨거든요. 네네. 네, 당근 직거래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이것도 이제 의원실에서 제가 받은 건데요. 네. 당근 직거래 사례를 보니까 22년도에 네. 7,094건이었어요. 예, 그런데 23년도에 음. 23,178건. 네, 근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24년도에 예. 1월부터 7월까지예요. 상반기만. 네, 34,482건이에요. 이거 뭐 기하급 수준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럼. 거네. 만약에 이 직거래 플랫폼이 없었다면 이 모든 거를 중개사무소에서 소화했어야 될 분들인데 이 부분이 직거래를 통해서 지금 거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불안하긴 해요. 직거래하면. 다만 중개비가 안 나간다는 거가 이점이라면 이점인데 그거를 갖고 모든 거를 값싸기에는 뒷감당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직거래를 하게 되면 네. 그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이라든가 또 그리고 사생활 노출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중개보수 10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내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큰 심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직거래는 뒷책임을 안 지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개보수 50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예. 한다는 것은 완전 소탕 대신한 예.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직거래 플랫폼을 제어를 하겠다는 건데, 그 방법으로 11만 중개인을 등에다 놓고 앞장서시겠다는 거죠. 등에 둔다 이기보다는 예. 함께 함께.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대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국에 계신 11만 회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네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썸네일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네네. 예, 실제로 온몸으로 저항하실 것 같아. 김영범 전 회장의 살아오신 이적을 놓고 보니까 아마 이분은 이거를 위해서 임기 내내 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중개협회도 한방이라고 하는 플랫폼 운영하고 계시죠? 네네. 이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그런데
제가 잠깐 공약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한방 플랫폼을 거래 정보망을 전면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으세요? 이거 같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한방거래정보망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27년간 네. 운영을 해왔는데 사설 그 기업체와 달리 우리는 재정이라든가 예. 인력, 기술력,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크게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변화된 중개시장의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방을 저 같은 예. 경우는 독립법인화를 추진할 겁니다. 독립법인화를 해서 지역 중개망과 지역별 커뮤니티를 마련해서 예. 중개사만 이용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네. 중개사 간 진성매물 중심으로 물건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거래 정보망 이용 준칙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또한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한방에서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볼 수 있게 지역별 인구 정보라든가 상권 정보 그리고 실거래가 정보, 부동산 세금이나 경매 정보를 한방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한 현재 네이버 노출 시 하단에 노출되는 것을 유료화시킨다 하더라도 상단 노출될 수 있도록 해주고 수량을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회원 같은 경우 20건 해주거든요. 그리고 30건 이상 수량을 올리고 24시간 챗봇 상담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야, 그렇게 이게 지금 우리 그 김영범 우리 전 회장 뜻대로 이제 이 한방이 자리를 잡게 되면 이 대한민국 최고의 그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우리 개업 공중개사들은요. 예. 일반인들이 제일 먼저 부동산 사무실 놓고 하면 저희한테 물건을 내놓습니다. 네. 물건 접수해서 한방에 우선적으로 물건을 올리기 때문에 한방이 어떻게 보면 물건 광고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네. 물론 한방을 통해서 거래한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또 중개사가 그렇죠. 적정한 책임을 지는 네, 거죠. 우리 중개사무소는 네. 1년간 이제 2억 원어치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댓글을 보내서 김영범 우리 회장한테 여쭙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는 격려해 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댓글 잘 안 가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단톡방으로 온 거를 가지고 댓글 보내면 잘 안 올 수 있거든요.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 TV 인천을 치세요. 그 TV 인천 치면 저희 화면 나옵니다.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지금 바로 보고 또 전달할 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김에 이제 구독도 눌러주시면 김영범 전 회장의 활동상 앞으로도 추가로 들어오는 거 있으면 또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 들어온 부분을 제가 질문이나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응원 메시지가 굉장히 많네요. 이분들이 이게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예, 그 후보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 중개업자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대표자가 지금 필요하시다고 그러네요. 중개협회에는. 네.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마음을 좀 많이 알아달라고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이분은 제일 싫어하는 그 미스터 JK씨인가 본데 싫어하는 채소는 이분은 당근이라고 그러네요. 제일 싫어하는 채소가 일종의 말밥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한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한방이 뜻이 뭔가요? 저는 이렇게 한방 딱 들으니까 한약방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예. 한방은 한마디로 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이용하는 방이다. 그런 그렇게, 뜻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네, 걸 네. 제가 어거지로 또 해석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공약에 보니까 이 부분도 눈에 와닿던데 법률 지원팀을 구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법률 지원팀을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꼭 필요한지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당면한 과제가 직거래 문제도 있지만 그 표시 광고 관련해서 과태료 행정청의 과태료가 너무 과다합니다. 사실은 하다못해 문제가 될 수 있는 큰 법률적인 거를 하자를 참먹거나 그런 문제가 없는데 예. 주차 대수를 잘못 표시했다든가 방향을 남동향인데 남향으로 했다든가 예. 사소한 것만 해도 과태료가 250에서 500. 그래요? 네네네. 사람 실수로 내가 나침판도 아닌데 방향을 틀게 할 수도 있잖아 잠깐. 근데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개사들이 사실 중개보수를 250, 500 받으면 그것도 이해를 해요. 네.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 중개보수는 100만 원 이하거든요. 예. 100만 원 이하인데
과태료는 500에서 250이라고 그러면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1회 정도는 유예를 해주고 예. 계도 처리를 하고 예. 두 번째부터는 뭐 중개보수 범위 안에서 음. 뭐 횟수당 이렇게 하는 걸로 어. 좀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기왕 법률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부동산 우리 중개와 관련된 현행 법령상에 개선이 좀 시급한 부분도 있고 현실과 맞지 않는 법정이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이게 표시광고법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 중개사들을 위한 제도가 됐는데 예. 지금 와서는 중개사를 옥죄는 제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네. 표시 광고를 누구든지 할 수 있었어요. 뭐 우리 개업 공인사뿐만 아니라 네. 일반인도 할 수 있고 일반 뭐 옆에 있는 중개 보조도 가능했는데 예. 표시 광고법이 제정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만 광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 대신 예.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예. 정확한 시스템에 맞춰서 네. 정확히 다 하나도 빠뜨림 없이 예. 다 해야 되는 소재지, 방향, 면적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를 빠뜨리면 기준점을 500을 놓고 간 거예요. 과태료 자체를.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입법 자체가 너무 악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500. 세상에. 500만 원이면 우리 중개사님들 500 이상 버시면 괜찮습니다. 5번 이상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로. 지금 한 건을 중개 처리해서 100만 원 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500이면 엄청 큰 과태료. 500만 원이면 엄청난 거죠. 예를 들면 예. 5천만 원짜리 전세 해야 네네. 30만 원 채 안 되거든요. 그렇고요. 예. 지금 YY님께서는 과태료 무서워가지고 네이버 광고 못하겠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맞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무섭고요. 과태료에 지금 우리 중개사님께서 벌벌 떠내 영업을 지금 이렇게까지 심하게 제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직거래 플랫폼도 똑같이 적용되겠죠? 잘못 적용하면 직거래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빠져 있죠. 어떻게 보면 틈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네. 조장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직거래는 아무 제재가 없어요? 없죠. 과태료 제재가 없어요? 네, 없죠. 아니 이 물건을 썩은 물건을 싱싱함이다 팔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예. 이제 그 장사가 안 되니까 내가 사무실 상가를 내놓고 나가고 싶으면 네. 보통 내가 권리금을 1,500을 받고자 하면 네. 그러니까 일회인은 1,500을 받겠다고 하죠. 음. 근데 우리 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하게 되면 1,500만이라면 우리 중개사가 중간에 조정 절차를 걸쳐요. 네. 그럼 1,500에서 1,000 사이를 보통 만들어 주는데 음. 의뢰인들은 중개보수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아끼려고 있다가 예. 곧 권리금 그대로 1,500을 다 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손해일 수 있죠. 그러네. 네. 예.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중개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 또 그래서 꼭 지금 이 부동산 중개법 현실과 맞지 않는 이 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률 지원팀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 공약으로 지금 내놓으신 상황입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네. 각 시도의별로 과태료 대응 전담 직원도 배치하고 예. 배치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최대한 네.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거고요. 예. 지속적인 중개 실무 정보 제공해서 하고 또 사전 예방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좀 주의를 기울이면 또 막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 1번 김영범 후보가 필요한가 봅니다. 이 지금 계속 댓글 보내시는 분들이 김영범 후보님의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는 그런 지금 댓글들 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탁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 지금 그 부분을 우리 회원들께서는 기호 1번 김영범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유, 기분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데. 과찬의 말씀이고요. 네. 하여튼 저는 현장에서 중개업을 실질을 하고 있고 우리 고객들과 회원들과 소통하는 회직자 있고 그리고 예. 일반 회원과 똑같이 중개업하고 매물도 똑같이 올리고 하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도 회원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공약을 또 핵심적인 공약을 또 여러 번 내놓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할게요. 이 공약을 정리를 잘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번 좀 올려줘 보시죠. 지금까지 김영범 후보가 인천시의 회장을 지내시면서 자축변에는 저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저런 일을 하는 데까지 그 기관과 협조 관계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다 달성한 거고요. 지금 우측에 있는 부분이 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중앙회장이 되시면. 그 중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지금 순서대로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도 남았네. 좀 이거 좀 더 여쭤야 되겠네. 이 무료 연수 교육이 왜 필요한 거고요. 또 협회 조직을 축소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왜 잘 가고 있는 조직을 왜 축소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해주시죠. 이거죠. 사실은 연수 교육이라는 것은 네네. 원래 이제 원수 교육 실시권자는 각 시 도지사들이 허가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중개 시도지사가 한다는 것은 비용 부분도 시도지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네.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에 뭐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 중개사들이 부담을 적게는 3만 원부터 많게는 6만 원씩 부담을 하고 있어요. 아, 돈 내고 가는 거예요? 돈 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느 지역은 무료로 하고 예를 들면 지방이나 저기 다른 뭐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3만 원에서 6만 원을 낸다. 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도 우리 인천을 무료로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 만나고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예. 이번에 시도제를 바꾼 겁니다. 전격적으로. 아, 근데 이거를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전국으로 다 전파해서 네. 전격적으로 연수교육은 어떻게 보면 저는 공정이 중요하다고 생각, 공평을 예. 따지면 또 저기 협회 수입 재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회원들의 복지, 회원들의 이득을 생각해서 무료 연수를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네, 이게 교육에 대한 책임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네요. 네, 광역시도지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시도지사 책임하에 진행되는 교육을 특정 지역은 저 연수비 받고 어느 지역은 안 받고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맞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겠다. 네. 예, 이것도 지금 주요 공약으로 얘기하시고요. 네. 협회 조직에 관한 부분은요. 협회 조직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 지금 3년간 계속 누적 적자가 30억 넘는데 네, 그 상황에서 조직은 계속 늘어가고 매년 임금은 상승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어떤 거 보통 분담도 필요한 거고 음. 조직을 어떻게 보면 축소하기보다는 좀 슬림화해서 네. 좀 단단한 조직으로 좀 만들어야겠다는 거죠. 아, 네. 지금 그렇죠. 빚이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이게 지금 공인중개사협회가 탄탄하게 잘 굴러갈 줄 알았는데 서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억이 넘는 빚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보겠다. 빚이라기는 좀 그렇고 예. 이제 그 재정 적자를 계속 적자. 적자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재정 적자. 네네네. 자, 이 부분도 현 회장께서 화가 나신다면 반론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현재 30억 원에 달한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독립재산제 얘기도 하셨어요? 독립재산제라는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조직은 예, 중앙에 조직이 있고 시도회 전국에 이제 19개 시도회 지회가 있고 예, 256개의 지회가 있고 나머지 또 분회가 조직이 돼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예산의 80% 이상은 중앙에서 다 독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각 시도회나 네, 그리고 지회 분회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 밑에서 큰 진행을 못할 정도로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은 허드렛 일은 네, 지회나 분회나 지도에 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속담이 그런 거 있죠. 제주는 뭐가 부리고, 예, 곰이 제주 부리고, 돈을 왕서방 찾는 그런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의 예산을 지금 80%라면 20%는 못 돼서 예, 그게 지혜, 특히 분해에 대한 업무 지원비가 분명히 책정이 돼서 나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의 일부의 운영비를 좀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도지사가 아니라 예, 시도회인데 시도회는 차치하고 저는 지혜 지혜까지 그리고 지혜, 분해. 가장 근간이 분해거든요. 아, 분해가 튼튼해야 뿌리가 튼튼해야 음.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분해의 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네. 시스템으로 좀 가고 싶다. 네, 무조건 만들 겁니다. 네. 이 정도 이제 협회 내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맞는 지금 공약들을 꼭 필요한 공약들을 내놓고 계신데 야, 이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댓글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내용이 그런 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시다. 이쪽 협회 내부의 상황을. 그래서 회원 중심의 협회로 바꿀 수 있는 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네,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야 계시네요. 됩니다. 현 눈높이로 예. 가야 됩니다. 공약을 쭉 들어보니까 기호 1번 김영범 후보가 돼야 되겠다고 그러네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댓글 보내신 이지연님의 그 의견입니다. 그래서 김영범 후보가 왜 돼야 되느냐 그 부분을 공약으로 설명을 했고 공약만 내세우면 뭐예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그 실현 가능성은 이미 인천회장을 통해서 입증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자, 이것도 강력하게 진행을 할 것이라고 지금 댓글을 보내신 분들은 다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 얘기죠? 회원들의 그럼요. 바람이.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 모토를 사실은 해직을 하면서 우리 회원님들이 원하는 거, 회원님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소리는 협회가 해주는 게 뭐냐? 저는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지회장, 시회장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예. 그거를 중앙에 진출하게 되면 중앙회가 해주는 게 뭐 있냐 소리 안 듣게끔 하고 저는 물러나고 싶습니다. 네. 자, 좀 시간이 제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전국에 계신 11만 우리 회원분들께 김영범 기호 1번입니다. 김영범 회장님의 전하는 인사 말씀 들으면서 좀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영범은 현실주의자입니다. 다양한 중개 실무 현장 경험을 통해서 우리 중개업 실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해직자 중심이 아닌 회원 중심인 회원의 협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우리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원 중심의 협회, 신뢰받는 협회, 투명한 협회, 자리 지키고 앉아있는 보스가 아닌 현장에서 회원과 함께하는 행동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12월 10일이면 여러분은 새로운 협회장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말뿐이 아닌 공약을 꼭 지키는 협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김영범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성기철의 뉴스 가라사대 오늘은요.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단 선거에 출마해서 전폭적으로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기호 1번 김영범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